전국에 걸쳐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구석구석 너무 아름다운 나라다, 땅덩어리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 봄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 2가지 정도 사건에 대해서 이 봄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5.18이었죠. 5.18 광주 항쟁, 광주 학살. 저도 지난 주말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항쟁의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독재에 대한 항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반도 땅을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또 새삼 알려주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북 칠곡의 지역에 미군이 고엽제를 트럭채 묻었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요. 광주 5.18도 그렇고요. 그리고 70년대에 있었던 이 고엽제를 파묻은 이런 매립한 이런 사건들도 그렇고, 한국 땅에서 도대체 미군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정말 이 땅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으로 만든 이 주인공이죠. 미국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경환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반도 소식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북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20일 새벽 전격적으로 방중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그 방중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사진 잠깐 보시면요. 저기 보면 북한의 최북단에 보면 그 최북단 쪽에 바로 국경을 건너면 중국의 투먼시가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건너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작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방중 경로인데, 혹시 지금 이제 경로에 역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투먼으로 들어가서 무단장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 이제 목단강이죠. 한자 그대로 읽으면 목단강 강인데, 저기까지 이동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이후 일정은 전혀 공개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방중을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초청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우융캉 상무위원, 12월에는 다이빙거 국무위원,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는 멍젠주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 부위원장을 초청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 초청에 대한 이제 응답 성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북중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나선 특별시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북중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개통식을 함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북중 경제 교류도 상당히 과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북중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지금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 이상한 선언 제안 때문에 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분위기가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뭔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찬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고, 북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역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혹시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에 미리 지금 상황이 이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북의 포문이 뭐 하나 열렸다 이래갖고 또 네, 남쪽에서 엄청나게 긴장했죠? 긴장하고 막 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만들어 놓은 일 갖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청와대와 통일부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베를린 제안 가지고 베이징에서요, 남과 북이 그 접촉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예. 보통 이런 이제 비공식 접촉은 잘 언론에 공개를 안 하는데 청와대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18일이었죠. 5월 18일이었는데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김 위원장의 서울 초청과 관련해 정부의 진위가 북측에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추적한 바에 따르면 아마 베이징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측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비공개 접촉이었기 때문에 북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북의 언론에서 이미 이 발표한 바들에 따르면 상당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 접촉에서도 뻔한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 관계자들은 얘기하기로는 그냥 북쪽에 전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전달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북쪽에서도 다 신문 보니까 전달은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북쪽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한테 혼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접촉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얘기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거군요. 예. 어쨌든 우리의 진의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자, 얼마 전에 스티븐슨 주한미 대사 예, 강연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관훈 클럽에서 있었던 이제 강연이었는데 거기서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글쎄 이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가 9.19 공동성명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화를 하겠다. 이건 사실 9.19 공동성명의 이 입장에 따르면 잘못된 해석인 거거든요. 9.19 공동성명 어디까지나 제안 대 제안, 행동 대 행동, 공약 대 공약 이런 그 원칙을 합의한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 미국도 뭔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사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난 이제 2007년에도 보면 2007년, 2008년에 이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을 보면 북한이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발시키자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먼저 비핵화를 해라. 핵 폐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거고 9.19 공동성명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북의 박의춘 외무상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9.19 공동성명. 여기서도 9.19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스티븐슨이 이해하는 9.19 공동성명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행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내용이죠?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과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우리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는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한다.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누군가를 보면은 뭐 드러납니다. 9.19 공동성명이 이 북한의 뭐 비핵화,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원칙을 박았냐면 그동안에 북미 간에 20여 년 넘게 이 핵대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안 쌓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동시에 행동을 해야겠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9.19 공동성명의 동시에 행동 원칙을 박았던 건데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선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이건 등가 교환도 아니죠. 너네가 행동을 나서면 우리는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게 어떻게 등가 교환이 됩니까? 전혀 구미에 당기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북한의 이 이제 그 박우춘 외무상의 이런 그 인터뷰 내용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베를린 제안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최근에 뉴스 조금 약간 떠들썩하게 되고 있는 건데요.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재개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반북 왜곡 보도가 많아서요. 이 북의 식량 사정이 좀 어떤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북한의 식량 문제는 워낙에 그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남에서는 반북 왜곡 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서 그 보도한 게 있는데 인요한 씨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그 소아과 과장이라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북한을 갔다 왔는데 평양뿐만 아니라 지역도 이렇게 좀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 뭐 평양이 특히 뭐 네온 사인이 뭐 번쩍번쩍하고 식당마다 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촬영을 다 허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양의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휴대전화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그 협동 농장의 농장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난해 이제 수해가 좀 있어가지고 쌀 수확량이 30% 정도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 북한이 원래 필요한 이 식량 곡물량을 500만 톤으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이 500만 톤을 다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하나 좀 보시죠. 예, 보면 94년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이제 400만 톤에서 400만 톤 아래로 이렇게 뭐 300만 톤, 400만 톤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량이 500만 톤인데 그 중에 한 400만 톤 정도가 평균 생산된다라고 놓고 보면 한 약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대략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는 400만 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족하긴 한데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뭐 저 정도면 이제 5명 중 4명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국제단체들의 지원, 그리고 중국과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죠. 곡물을 수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곡물에 잡히지 않는 게 감자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감자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곡물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자로 좀 충당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리 떠들듯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식량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요런 거를 그냥 단순히 언론이 보도하는 걸로만 또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정치적 함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많죠.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북 특사 방한에서요, 주로 이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만 많이 나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식량 지원 문제를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왜 식량 지원 문제를 얘기했냐면 지금 그 한미 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사실 식량 지원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식량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그 비관적이거든요. 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보조스가 한 말은 대북 정책의 다음 단계 조치를 조율하기 위해 왔다. 조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통된 시각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거기에 그 자리에서 또 이 외교부 아마 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 그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이사 조치가 없지만 우리는 오이사 조치가 있다. 그 오이사 조치가 작년에 천안함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대북 제재를 하게 된 그 조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식량 지원을 하겠지만 한국은 뭐 오이사 조치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 예외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은 지원하고 한국은 계속 거부하는 식으로 아마 역할 분공을 좀 하자 뭐 이런 걸 조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미국의 그 북의 식량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 뭐 인권대사 이런 사람들이 예. 방북을 한다고. 예, 이것 역시도 뭐 식량 지원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연초에 한번 쭉 돌았고 그걸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원래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기가 또 이제 뭐하니까 그 로버트 킹이라고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을 또 들여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의 이제 식량 지원하는 건 결정이 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식량 지원할 건가. 그게 이제 가장 그 민감한 문제가 식량 지원을 했을 때 그 분배를 제대로 하느냐를 감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할 테면 해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잘 조율이 되면 식량 지원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뭐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식량 지원을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킹이 아무래도 인권 특사다 보니까 식량 지원과 함께 맞물려서 인권 문제도 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산 가족이 남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미 간에도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이산 가족인데 남쪽에 있는 주민들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산 가족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이산 가족 상봉 문제를 아마 협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러시아도 5만 톤 곡물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뭘 지원한다는 내용? 예. 옛날에 KGB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그 국가안보위원회인데 그 지금은 이제 KGB가 없어졌고 SVR이라고 대외정보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국장 미하일 프라드코프라는 네. 대외정보국 국장이 지금 방북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택의 인도적 지원 문제, 경제 프로젝트, 북핵 관련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곡물 5만 톤을 조기 지원하기로 이렇게 좀 협의가 됐다 그러고요. 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러시아, 북한 사이에 그 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이 좀 주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그 러시아랑 한국 사이에 그 또 약속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길을 열어줘야 그 가스관도 설치할 수 있고 철도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러시아 북한 사이에 뭐 협의가 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경제나 인권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구 KGB 국장인데 그런 얘기만 하러 갔겠습니까? 아마 이제 북핵 관련된 뭔가 군사적 얘기를 하러 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냥 이런 경제 문제나 식량 문제만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 전혀 대화할 생각 없고 대충 적당히 뭐 식량 지원이나 좀 하면서 시간 끌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모종의 이제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나 중국 쪽과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중국에서도 움직임이 있나요? 중국이 지금 식량 지원한다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보도된 적은 없는데 네. 기본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식량 그 지원을 요구를 했고 중국은 식량 지원보다는 주로 이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식량 수입을 하는 주된 국가입니다. 북한이. 네. 그래서 북한의 지하 자원들을 이 중국에 좀 수출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그 식량을 수입하는 그런 구조로 좀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좀 뻔한 것 같아요. 오이사 조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종교단체들과의 좀 마찰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이게 참 이제 재밌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NCCK라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대북 식량 지원을 하려고 그동안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통일부에서 계속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을 통해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직접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 밀가루를 사다가 밀가루 1억 원어치를 북한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한국 정부에서는 이걸 처벌을 할까 말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불법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교회 협의회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참 이제 아주 앞뒤 꽉 막혀가지고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식량 지원을 대화 재개의 신호로 읽을 수 있겠는가? 뭐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예. 질문이 남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미국 내에 이 반발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반발이 덜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식량 지원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화 재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더 좀 넓게 보자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별로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와 조율을 거친 끝에 베를린 제안이라는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식량 지원이라는 게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수순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단지 남북 관계 계속 이 불통이고 북미 간 대화도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군사적 조치 같은 것들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 위기 관리용 식량 지원 아니겠는가? 뭐 이런 좀 정치적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북한에서 뭐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쏘면 상당히 이 고립이 되거든요. 국내 여론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제 미국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해가지고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쯤 이런 게 터져버리면 오바마 이제 재선에도 심각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좀 식량 지원을 하면서 야 너무 세게 나가지 말아라 우리도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이런 걸 뭐 북한이 모르지는 않겠죠. 한쪽에서 식량 주면서 한쪽에서 뭐 전쟁 훈련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이러면 북한도 뭐 뻔히 들여다 보이는 미국의 속셈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이제 한반도가 이 식량 지원이 한쪽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반도 정세는 위기로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